신데렐라 게임 67회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신여진의 최후에 대한 스포가 있었어요. 신여진이 구하나를 조현병 환자로 몰아가서 정신병원까지 보내버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지석이 알게 되자 바로 신여진 회장실에 쳐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신여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돈이 수천억이 있으면 뭐해? 결국은 소중한 것은 다 잃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 혼자가 될 거야.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의 손자,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미래를 예언했거든요. 그러니 신여진은 혜성그룹을 구지석에게 빼앗긴다고 해석을 합니다. 구지석 뒤에는 막강한 투자자 리처드한 있잖아요. 그런데 리처드한은 신여진의 반대편에 있단 말이죠. 신여진이 아직도 기업 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은총이를 키워준 구하나를 오히려 해치려고 정신병원까지 보내려고 계획한 걸 알게 되자 리처드한도 아내에게서 그만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애초에 구지석을 도와준 이유도 신여진의 기업 사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혜성그룹이 망해야만 기업 사냥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리처드한은 아내의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길을 썼던 거예요. 리처드한의 신념은 매우 확고한데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리처드한의 신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여진은 앞으로도 계속 기업 사냥을 해서 선량한 서민들을 불행 속에 빠뜨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구지석을 통해서 혜성그룹을 하루빨리 망하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여진의 불법 비자금을 캐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윤세영이 최 이사를 매수해서 보안서버에 접근할 방법을 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구지석은 보안서버에 접근해서 신여진의 숨겨진 페이퍼 컴퍼니를 낱낱이 다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신여진은 숨겨진 비자금을 모두 다 토해내고 법정에 출두해서 실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이미지가 나빠져서 혜성그룹은 적자가 나게 될 것이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결정적으로 리처드한마저 투자한 돈을 모두 다 회수를 해가버릴 것입니다. 혜성그룹은 망하라는 거죠. 결국 부도 처리로 망하게 된 혜성그룹을 리처드한이 사들여서 구지석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구지석은 리처드한의 양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구지석 부모가 신여진의 기업 사냥으로 망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혜성그룹을 구지석에게 증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지석은 그룹을 운영할 만한 능력도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한편 신여진은 실형을 다 채우고 출소를 해보니 회사가 쫄딱 망해서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집을 팔아서 겨우 빚을 갚고 동가식 서가숙 전국 팔도를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나저나 은총이는 어떻게 될까요? 구하나가 집으로 찾아온 은총이를 아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돌려보내 버렸잖아요. 구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양부모를 죽인 사람이 바로 신여진이라는 말을 구지석에게 듣게 되자 갑자기 신여진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미워졌어요. 아무 죄 없는 은총이까지 미워진 거예요. 구하나는 자기 뺨을 수없이 스스로 때리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은총이를 키운 거라고 하잖아요. 원수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다는 게 너무도 한탄스러워서 나온 말이지요. 구하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양부모님 납골당을 찾아가서 다짐을 하고 있어요. 양부모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원수의 핏줄을 애지중지 키워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옛날처럼 바보같이는 안 살아요. 이제 과거의 구하나는 없어요. 저는 오로지 양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신여진을 불행하게 하고 그 인간의 핏줄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라면 저는 뭐든지 할 거예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은총이가 되는 거죠. 하나 이모랑 하룻밤 같이 잘 생각에 꿈에 부풀어서 이모 집을 찾아갔다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하나 이모는 끝내 코빼기도 안 비춰주고 지석이 삼촌만 나와서 이젠 구하나는
혜성하고 인연 끊었다. 은총이하고도 인연 끊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더니 뒤돌아서 획 집 안으로 들어가며 대문까지 걸어 잠그어 버리니 은총이는 이모 얼굴도 못 보고 집으로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은총이는 마음의 상처가 커져서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밥도 거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폭력적이 된 거예요. 맘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다 집어던지고 장난감도 때려 부수고 집에서 소리소리 크게 지르고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문제 아동이 되어버린 거죠. 상담사의 말을 들으니 은총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이모에게 거부를 당해서 그 슬픔과 분노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거라고 진단을 내려주었어요. 그러니 신여진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를 찾아갔어요. 미안해요. 내가 구하나 씨에게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신여진은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심으로 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손자가 폭력적이 되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구하나가 쥐고 있으니 그걸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구하나 씨, 제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은총이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나요? 네, 알겠습니다. 은총이를 당장 만날게요. 이럴 것 같나요? 아닙니다. 구하나는 이제 변했어요. 옛날에 착한 구하나가 아니에요. 신여진의 말에 싸늘한 비웃음만 날리면서 단번에 딱 거절을 합니다. 왜요? 당신의 손자를 내가 왜 만나요? 저는 은총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은총이를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만 돌아가 주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세요. 이렇게 끝끝내 신여진의 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 구하나는 앞으로 끝끝내 은총이와 인연을 끊어버릴 것 같나요? 아닙니다. 구하나는 사실 신여진의 친딸이에요. 그러니 양부모님의 원수 갚는 걸 멈추고 신여진을 용서하며 다시 은총이를 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결말에는 최종적으로 은총이는 결국 구하나의 아들로 입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지석이 혜성의 회장이 되었으니 구하나도 다시 혜성에 들어가서 혜성투어 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세영은 어찌 되느냐고요? 신여진이 쫄딱 망해서 빚만 지게 되자 집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 윤세영도 집에서 쫓겨나서 아주 비참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혜성그룹에서는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윤세영은 동료 직원들에게 평이 아주 안 좋았어요. 허구한 날 동료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켰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도 때도 없이 히스테리를 부렸고 자기가 혜성 회장의 조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회사에서 쫓겨났겠지만 회장백으로 여태 살아남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신여진도 없으니 공정하게 동료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서 결국은 혜성그룹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명진은 당연히 윤유진의 교통사고 뺑소니범으로 밝혀지게 되어 무기징역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이 쫄딱 망했어도 친엄마이니까 집으로 모셔와서 같이 살려고 했지만 신여진이 먼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려서 그녀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진구와 윤세영은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될까요?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윤세영은 구지석과의 불륜을 끝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신방울에게 들키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을 파혼시킬 사람은 신방울밖에 없어요. 신방울은 예비 며느리의 불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되자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결사반대하며 두 팔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서 진구와 윤세영을 파혼을 시켜버릴 것입니다.